헌법학자 허영석 교수. 헌재가 저지른 위법한 사례는 10가지가 넘는다. 위법 1. 형소법 보장 7일 답변 기한 보장 않고 수신 간주.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면 소추 서류를 피소추인인 대통령 변호인단에 보내야 한다. 그걸 송달이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법 29조하고 형사소송법 266조 2에 의하면 7일간 답변 기일을 보장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헌재법과 형소법이 보장한 7일의 답변 기한을 보장하지 않고 바로 수신 간주한다면서 공판 기일을 정해버렸다. 이런 법은 없다. 헌재 스스로가 법을 어긴 것이다. 송달 후 일주일 동안 답변 기일을 줘야 하는데 주지 않은 것도 위법하지만 대개의 경우 답변 기일에 답변서를 받은 후 공판 기일을 정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송달 후 바로 수신 간주한다면서 공판 기일을 일방적으로 정해버렸다. 이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다. 위법 2. 피소추인 측과 협의 없이 8차까지 변론 기일 지정. 두 번째 위법한 것은 변론 기일을 정할 때 피소추인 변호인단과 협의해서 정하게 돼 있다. 그런데 그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주일에 2번, 8차까지 일방적으로 정했다. 일방적으로 한꺼번에 정하는 그런 법은 없다. 이것도 불공정하다. 또 법을 어긴 거다. 변론 기일을 정할 때는 반드시 피소추인 측 변호인단과 협의하게 돼 있다. 최소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그런 절차 없이 마음대로 8차까지 일주일에 2번씩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다. 세 번째는 청구인 측, 국회, 법사위원장이 요청한 수사 서류 송부 촉탁을 헌재가 받아들였는데 그것도 헌재 32조 단서에 어긋난다. 위법 3.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 서류 송부 촉탁 금지한 헌재법 32조 위반. 헌재법 32조 단서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의 서류는 송부 촉탁을 허용하지 않도록 돼 있다. 그것은 헌재 심판의 중립성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다. 증인들 신문하기 전에 그것, 수사 서류부터 받아오면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뭐라고 진술했는지 예단이 생길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헌재 32조 단서 조항에서 수사 서류 송부 촉탁을 금지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도 이 단서 조항을 무시하고 수사 중인 내란죄 사건의 수사 기록의 송부 촉탁을 헌재가 수용한 거다. 그것도 위법한 것이다. 위법 4. 탄핵 핵심 내란죄 철회 수용으로 사기 탄핵 용인. 국회 측에서 탄핵 소추안의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헌재 공판 과정에 철회하겠다고 한 거다. 그런데 그것을 헌재가 그냥 받아줬다. 이것은 헌재법은 물론 형사소송법을 명백히 어긴 것이다. 형사소송법 298조 제1항에 보면 소추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추 사유를 철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탄핵소추의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제외한다는 것은 소추서의 동일성을 명백하게 해치는 거다. 그럼에도 헌재가 그것을 수용한 것은 명백히 형소법 298조 제1항을 어긴 거다. 헌재가 탄핵 심판의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하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여러 사람이 사기 탄핵이라고 반발하지 않았나? 탄핵소추 처음부터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리가 없었다. 처음에 내란죄를 국회 탄핵소추 때 뺐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사기 탄핵이라고 안철수 의원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거다. 위법 5. 증인신문 때 피소추인 참여 권리 보장안 해방어권 침해. 그 다음에 헌재의 증인신문 때 피소추인, 대통령이 참여할 권리를 지금 보장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 163조를 보면
피고인에게 증인신문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형소법 피고인은 지금 윤 대통령 측이라고 할 수 있다. 증인신문에 참여할 권리를 형소법이 보장하고 있는데도 헌재는 5차 때부터 나중에 발언할 이유가 있으면 발언하게 해주겠다면서 신문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다. 위법 6. 원본 없앴다는 홍장원 메모. 필적 감정으로 진정성 확인해야. 헌법재판소에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임단장, 홍장원 국정원 한 차장.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하지 않았나? 그 중에 이진우와 여인영, 김현태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헌재 증인신문 과정에서 번복했다. 홍장원은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체포 대상자 명단이 담긴 메모 내용이 친필인지 가필인지 메모의 진정성이 의문이 되고 있다. 원본을 찢어서 버렸다면서 보좌관이 베껴 썼다고 하는데 어떻게 국정원에 있던 사람이 원본을 버린단 말인가? 원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 사람이 이런 경우에는 필적 감정을 해서 그 메모의 진정성 여부를 밝혀야 한다. 그런데도 헌재는 그런 절차를 다 생략하고 진술만 갖고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식이다. 또 곽종근이라는 사람은 계엄 직후에 민주당 의원들과 유튜브에서 나눈 대화를 수사기관에서도 진술했다고 하지 않았나? 그 사람도 헌법재판관 질문에는 요원인지, 인원인지, 의원인지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 이렇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 특히 홍장원 메모는 필적 감정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도 그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헌재가 그냥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위법 7. 논란 많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위해 서둘러서야. 7번째 위법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해 헌재가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여러 논란을 무릅쓰고 마 후보를 임명하려는 것은 그가 우리 법연구회 소속이어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생각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일 시급한 것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이다. 그것을 발리해서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 그에 비해 최상목 대행은 임명 동의 절차가 없어 정당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표결 문제부터 빨리 심판해서 대대행 체제를 결론지어야 한다. 오래 끌 일도 아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과반이냐? 대통령처럼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이냐만 결정하면 된다. 이 사안은 금방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다. 위법 8. 헌재 주석서대로 한덕수 탄핵안 각하하지 않는 것.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주석서에도 분명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 찬성으로 탄핵해야 된다고 돼 있다. 자기들이 쓴 주석서를 어기고 지금 한없이 한덕수 탄핵 심판을 미루면서 마은혁 임명만 밀어붙이고 있는 거다. 이런 헌재 행태가 불공정하다는 거다. 위법 9. 우리 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의 부적절 언행.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이 과거 자신은 우리 법연구회에서도 가장 좌측에 있다고 언급한 사실과 이미선 정계선 두 헌법재판관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운동의 선봉에 서서 활동한 것도 헌재 공정성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지금 국민은 저런 사람들이 과연 탄핵 심판을 제대로 하겠느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 그럴수록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탄핵 심판 과정에 흠결이 없도록 신중하고 공정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헌재 모습은 무엇에 쫓기듯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서둘러 결론을 내려는 듯 속도를 내고 있다. 그렇게 되면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국민은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크다. 불공정하고 흠결 많은 헌재 결정이 오히려 내란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위법식 박근혜 때 17차 변론, 윤 8차 변론으로 마무리. 안 될 말. 지금 헌재의 탄핵 심판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됐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장원 메모의 필적 감정이라든지 피소 주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을 다 불러서 내란 혐의가 있었는지 국헌문란 행위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8차에서 변론을 끝내려 한다면 이거야말로 졸속 재판이고 대단히 불공정한 재판이다.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비난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헌재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다수일 경우 우리나라는 더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내가 밝힌 10가지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대로 탄핵 심판을 종결하려 했다가는 헌재 탄핵 심판 결정이 오히려 국민 폭동을 촉발할 것 같다. 10가지가 넘는 이런 불공정하고 졸속으로 진행된 탄핵 심판을 우리 국민이 용납하겠는가?